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올해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최대 12만 가구에 11조 원 지원합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가 상승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임대시장의 구조 변환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올해부터 월세 세입자가 낸 임대료의 10%까지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정부가 사실상 한 달치 월세를 내주는 셈입니다. 반면 4억 원 이상의 고액 전세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돼 이자 부담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 인식을 지수화시킨 소비자 심리지수가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CSI가 하락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입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시도 당위원장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일요일 3월 2일에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시장 출마에 긍정적인 의견은 여러 차례 내비쳤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발언한 것은 역시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2월 26일 수요일 오늘장 내일장입니다. 시장 분위기 좋은데요. 그것도 코스피가 말입니다. 1970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전일 한 달여 만에 1960을 보여주고 나서 오늘 장중한 때 1955까지 밀리는 걸 보고 뉴욕 증시처럼 우리도 오늘 좀 쉬어가려나 보다. 그래 60이면 많이 올랐지 했었는데 웬걸요. 외국인들 매수세가 더 강화되면서 수급이 훨씬 좋아지자 지수가 탄력이 더 붙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려했었던 중국장도 소폭이긴 하지만 닷새 만에 반등을 주고 있고 한때 같이 빠졌었던 코스닥 역시 개인의 매수세가 붙으면서 플러스권으로는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전일 박근혜 정부가 집권 1년차를 맞이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했지만 오히려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붙기보다는 코스피 위주로 더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현대차도 2% 넘게 상승, 하이닉스와 네이버의 탄력도 오늘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외국인이 현물에서 1,000억 정도 사주고 있는 반면 선물 쪽에서도 1,600계약이나 매수 우위를 나타냄으로써 프로그램 매수 규모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법 크다 하겠습니다. 환율이 많이 빠지는 것도 특징인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슈인 시간, 오늘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영 대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을 뵈니까 또 새로운데 G2 네네. 경기 지표가 엇갈리면서 사실 시장의 포인트는 방향성과 모멘텀 이 두 요인의 충돌이다라고 일단 언급하셨는데 아직도 그 뷰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네, 지금 현재도 비슷한 상황, 미국 시장에서 특히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 측면 그리고 방향성 측면, 다소의 방향성은 옐런 FOMC 의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로 방향성은 아직 살아있다. 하지만 모멘텀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아직도 시장 내 의구심이 많이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시장 내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 오가고 있죠. 지금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은 조금 좀 지나친 낙관론을 좀 경계하자라는 경계의 목소리가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조금은 더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 과연 미국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까의 여부, 이 부분에는 시장 내 조금은 좀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 가장 큰 부분,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 있었죠. 주택 지표, 소비 심리 지표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 모두 일단 다소 모멘텀이 둔화되는 그런 분위기. 하지만 소비 심리 지수도 80 이하로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5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아직까지 방향성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월비 증가율은 다소간 좀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전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이 모멘텀과 방향성,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어느 쪽으로 더 무게가 시장에 쏠리느냐, 이 부분 계속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요, 조금 좀 권역별로 모멘텀의 그 차별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뭐 시장 내에서 이렇다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궁극적으로 그 모멘텀의 차별화 부분, 방향성의 지속이 시장 내 약속이 계속 되고 있는 한 모멘텀의 차별화 쪽으로 시장의 차별화는 분명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 일단 업종에 관계없이 일단은 시총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점차 시간이 갈수록 매수세의 지속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차별화가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꼭 염두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그 차별의 방향성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일단은 권역별 모멘텀 차별화 접근하는 것이 이제 서서히 좀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모멘텀 둔화 부분에 대한 가능성 사실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 환파만의 영향이냐, 아니면 어떤 그 실질적으로 한파가 아닌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그 후폭풍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감론을박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얘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모멘텀 둔화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 둔화를 놓고 실제로 이에 대한 배경이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 경제 펀더멘털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이상기후에서 나왔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은 모멘텀 둔화를 실질적으로 그 가정을 하고 기정사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오히려 유로존 같은 경우는 모멘텀 개선 쪽에 오히려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다라는 것. 전반적인 그 통화 정책, 유로존은 테이퍼링 이슈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죠. 그리고 저금리 기조 계속해서 유지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스페인에 대한 신용 등급 상향 조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신용 등급 개선의 목소리, 개선의 어떤 그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의 어떤 그 새로운 부각 가능성에 대한 징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멘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방향성도 바뀌면서 모멘텀도 좋아지는 그런 부분, 바로 이런 부분을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길게 시간이 걸리곤 있습니다만은 유로존의 그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미국 쪽 시장보다는 오히려 높은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 이 부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중국은 다소간 좀 모멘텀에 대한 기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이런 부분 좀 전체적인 그림에서 좀 유념하셨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권역별 모멘텀이 다른 가운데 미국, 중국, 유로존 가운데 방향성, 그러니까 전월비 MOM이라든가 모멘텀 쭉 상승 기조가 좀 유지되는 이 두 가지 조합이 모두 있는 쪽은 유로존 쪽이니까 관련주에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겠네요. 일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어제 야심차게 발표가 됐습니다만 코스닥은 530에서 더 이상 올라가질 못하고 오히려 코스피가 60일 이평을 완전히 뚫어내는 아주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전반적인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 추가 반등을 염두에 두고 대형주 비중을 조금 늘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안심한 상황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외국인 지금 3일 연속, 4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도 순매수 계약 순매수 쪽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시장의 방향을 동일시 지금 외국인의 패턴, 외국인의 어떤 그 방향성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좀 그래도 좀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것. 미국에서 뚜렷한 어떤 모습 보여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좀 갭매우기 상황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큰 경우 오늘 특별한 사실상 시장 내 IT주들의 전반적인 반등은 보입니다만은,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사실상 과거 오늘 제외하고 사실 며칠 동안은 IT 쪽에 좀 집중됐다라는 그런 사실들, MW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 시장 내 가격 갭이 IT 업종에 대해서, 특히나 대형 IT 업종 내에서 어떤 그 가격 갭이 시장과의 사실상 갭이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어떤 그 수급 메꾸기가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다르죠. 삼성전자는 현대차
중심의 어떤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매수자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은 업종에 치우치지 않고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지수 부분, 이 지수 부분에 대한 베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는데, 큰 그림은 아직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시장의 방향성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개인적 판단이 이렇습니다. 시장의 신뢰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어제도 사실은 어제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 아침에 들려왔던 시비가 교차되는 눈을 사로잡는 뉴스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비트코인의 몰락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테슬라 모터스의 부활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몰락, 한때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던 비트코인, 이 부분 지금 10분의 1 토막 나서 지금 거래조차도 지금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 물론 이제 같은 종목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자산이나 전체적인 이제 그림 속에서 이제 테슬라의 부활 같은 경우 시장의 성장에 대한 의구심을 한껏 품게 했던 그런 주식이었지만, 이제 그 성장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장 내 관심, 성장주로서 그리고 기대주로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갈라놓는 명확한 것, 결국은 시장의 신뢰였다라는 것. 그 신뢰라는 한 단어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뚜렷하게 살만한 신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면 당분간은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영역에 분명히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네, 연속적인 외국인들의 나흘 연속 사자세 너무 흥분하지 말자, 지나친 악권론을 경계하자라고 의견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영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1972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520선 후반인데 달러원은 6원 이상이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KB 외환선물로 가보죠.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위안화 약세 반영해서 소폭 상승 출발했었는데 11시 이후로 하락 반전되더니 지금 낙폭이 상당히 깊어지면서 1,070원대가 재차 깨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서이기도 하겠지만은 수출업체 내고 물량도 제법 많이 나오는 눈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달러 환율이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달러원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10전이 상승한 1,074원에 개장했는데요.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주택지표와 소비자 신뢰지수 등이 모두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은 이에 대해서 위험 회피로 반응했고요. 뉴욕 증시 하락과 함께 위험 통화들이 약세를 보인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개장 이후 환율의 상승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개장 직후 1,074원 80전이 오늘의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달러 위안 환율이 오늘 고시된 중국의 달러 위안 고시 환율보다 높게 거래되면서 달러 원이 추가 상승을 시도했습니다만, 오늘 아시아장에서 호주 달러가 급락 이후 반등하면서 여기외 시장 참여자들의 달러원 매수의 강도가 둔화되기 시작했고요. 이에 따라서 수출업체들의 고점 매도와 은행권 딜러들의 매수 포지션 정리가 뒤따르면서 달러원은 1,065원 50전까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66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080원대 갈 뻔했는데 터치를 못하고 재차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전망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1,070원대 전후의 등락이 계속 이어질까요? 네, 지난 2월 중순부터 달러원은 1,050원대에서부터 1,070원대까지 상승을 했고요. 다시 1,060원대까지 하락하는 등 등락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변동성이 커지게 된 것은 환율의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혼자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것은 달러와 강세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하겠고요. 여기에 최근 중국 경제 지표의 부진과 함께 위안화가 급락하고 있는 것은 위험 통화들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이 두 가지 요인이 함께 달러 상승에 영향을 주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대내적으로는 수출업체들의 내고가 달러 상승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오늘처럼 호주 달러가 위안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반등하는 경우에 달러원이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겠고요. 이전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일 경우에 테이퍼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단순한 위험 선호도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재료와 수급이 서로 충돌하는 장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060원대를 중심으로 한 넓은 박스권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국의 위안화의 약세 그리고 수출업체 내고 물량 이 두 가지 정도만 변수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호주 달러 변수까지 껴있던 모양입니다. 재료와 수급이 충돌하는 장이다. 한 시장 분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시장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봅니다. 김동섭의 시장 돋보기. 오늘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사님 이미 대세는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셨던 모양인데 아닌 게 아니라 KTB투자증권에서 비슷한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3년 동안의 약세장은 끝, 이제 조용한 강세장이다라는 내용의 리포트였는데 강세 요인을 어떤 것으로 들었습니까? 일단 보니까 이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될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년도까지 통화 정책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네. 또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이제 엔화 약세가 주춤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강세장에서 이제 조용한 강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조용하지 않을 겁니다. 상당한 강세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 강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아마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KT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엔화 약세 부분이 이제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엔화는 아마 약세를 더 지속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제 시장이 어저께 우리나라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했던 3년 계획, 이게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많은 양이긴 하지만 네네. 아주 시점상으로는 너무 정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3월부터 상당한 강세장이 연출될 것이고 그 3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서 기지개를 필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이제 KTB투자증권이 얘기한 것처럼 조용한 강세장이 아니라 좀 시끌벅적한 그런 강세장, 같이 다 올라가는 그런 장을 내다보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사님께서 다른 추가 강세 요인을 조금 더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마음에 걸리는 게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이 있기 때문에 2,000포인트 가능할까? 중국과 연동되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네. 중국은 요 근래에 사실은 그 대출 회수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다시 긴축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부담감이 시장에 작용을 했어요. 거기다가 위안화 약세가 진행되니까 원자재 가격 때문에 수입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을 좀 발목을 잡으면서 약간 주가가 흔들리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과 우리나라는 이제 차별화가 시작이 될 겁니다. 물론 중국이 좋아지면 우리나라도 같이 좋아질 것이죠. 근데 중국에서 얼마 전에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원민은행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7%에서 8%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림자 금융을 다루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네. 얘기는 지금 일시적인 약간 눌림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조만간 중국은 다시 정상 궤도를 찾을 겁니다. 특히 위안화 약세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이 집권하는 시점에 사실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G20 정상들한테 요구받았던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내수를 진작하는 거고 위안화 절상이었습니다. 위안화가 30% 절상이 되고 내수를 진작하다 보니까 수출이 문제가 됐죠. 그로 인해서 GDP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자기가 집권한 후에 자기가 제시한 정책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내수를 진작하면 수출을 늘리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로 위안화가 아마 절하되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년을 우리는 기준적으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작년에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다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난 다음에 과감하게 재정 정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통화 정책을 이끄는 중앙은행에서 보이지 않는 태클이 엄청나게 많았고 연초에는 오히려 정부와의 불협화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재정 정책만 시작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올해는 이 통화 정책을 이끄는 수장인 중앙은행 총재가 3월에 바뀝니다. 네. 제가 왜 시기적으로 적절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3월에 바뀌기 때문에 2월에 재정정책의 방향성을 제기하게 되면 다음 통화정책을 이끈 중앙은행 총재는 거기에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죠. 네. 그 기대치가 결국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끌어들이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3월부터는 상당한 업그레이드 되는 장이 나올 것이고, 특히 추세 상단 2060을 돌파하는 모습이 이제 서서히 나타날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에 발목을 잡았던 것 중에 아마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에 항상 겪었던 문제였는데 지정학적 리스크였어요.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개성공단이
폐쇄됐었죠. 예. 근데 지금은 그때와 다른 점이 개성공단을 다시 열었지만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냐인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쥐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거기다 이산가족까지 진행이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작년에 엔화 약세가 됐었죠. 그 엔화 약세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약간 둔감해집니다.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생긴다는 거죠. 거기다가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일본은 장이 많이 오르고 엔화가 약세가 되는데 문제가 하나 확 드러났죠. 그게 뭐냐면 수입 물가가 굉장히 높아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올라갈지언정 엔화 약세를 유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에너지 수입에 대한 원재료 수입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작년에 사면초가를 겪었던 문제들이 거의 다 해결되는 상황이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일 먼저 말씀한 것처럼 정부의 의지와 중앙은행의 의지가 결합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동안 3년 동안 힘들었던 장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장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에 KTV가 이런 보고서를 냈을 때 그래도 시장을 잘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조금 제가 아쉬운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건 뭐냐면 내수 진작에 신경 쓰는 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중국처럼 내수를 진작하는 과정 속에서 원화가 절상이 상당히 많이 될까 봐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약간 수출을 좀 많이 하는 자원이 없다니까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입 물가가 좀 낮아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낮아지는 건 상관이 없긴 하지만 원화 절상이 너무 가파르게 된다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주한테. 예, 예. 저는 사실은 그 예전부터 1,000원이 붕괴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단호하게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금 그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환율을 만들어줬어요. 지난번에 그 8월부터 10월 20일까지 외국인들이 시장 진입을 했을 때 환율은 1,080원대. 지금 다시 만들어줌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다시 만들어줬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득세할 수 있는 시점이 됐고요. 특히 그 당시 43거래를 매수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1998년도에도 34거래를 매수하고 4개월 조정 주고 난 다음부터 최저점 주가를 찍고 3배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270에서 1050까지 날아갔거든요. 13개월 동안. 네. 제가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바로 2월 20일까지는 큰 장이 없다. 그러나 2월 22일이 지나기 시작하면은 중앙은행 총재가 바뀌면서 4개월째 되는 게 마무리가 되고 그때부터 랠리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정확한 시점에서 지금 일단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8월달, 9월, 10월달 외국인 들어왔던 그 43건 우리나라 역사적 가장 많이 매수했던 시점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적인 지수도 돌파할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타이밍도 좋고 모든 분위기가 강세장 쪽으로 맞춰지고 있다라는 얘기시고 지금 시나리오대로도 가고 있다라는 얘기신데 아까 슬쩍 전고점은 2060포인트도 가능하다 하셨어요. 기술적으로도 한번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기술적으로 일단 일봉 상태를 좀 보시면요. 네. 일단 60에서 너무 간단하게 뚫었죠. 의외로 진짜. 너무 예. 간단히 뚫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TV 이 방송에서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러한 차트는 지렛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 이게 나오게 되면은 대세 상승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날 말씀드린 날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죠. 이게 지금 들어오면 일단은 굉장한 상승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 일목균형표사의 주가 방향성부터 후행 스팬이 캔들을 너무 쉽게 뚫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누군가는 이걸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지금 수급 공백을 쉽게 뚫고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월봉 상태의 한번 모습을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이 월봉을 보면서 조정을 예상했다 그러면은 일단 기술적 분석은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여기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자 말씀드리는데요. 추세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은 2230일을 간 후에 세 번째 천정을 돌파하는 모습이었다가 다시 무너졌었죠. 네. 그때 그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조정을 줍니다. 12월 달에 아래꼴이 생기고 망치형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밀렸지만 역시 깨졌다가 다시 종가상을 맞췄죠. 그래서 제가 이달에는 양봉이 아주 클 거다. 양봉이 가장 크다 그러면은 아마도 요 전월을 깨는 양봉이 나와야 된다. 2013을 깨는 양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제 문제는 이제 이틀 남았는데 이틀 안에 가능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양봉을 세워주는 모습, 이 모습을 본다면 일단 시장의 방향성은 일단 우상향으로 틀었다라는 것을 거의 알려주는 거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네. 시장에 개인이 없습니다. 개인이 너무 떠나서 개인이 두려워서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네. 이 개인들이 더 높은 곳에서 들어올까봐 제가 좀 겁을 먹고 있습니다. 왜 겁을 먹냐? 저는 사실 기관을 위한 애노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위한 시장 기미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 예를 들면서 미국에도 지금 개인들이 엄청나게 진입을 했어요. 근데 개인들이 들어오면 상투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건 상투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버블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거의 16,000원 와서 버블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버블이라는 개념이 다릅니다. 버블은 개인들이 누구나 벌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가 버블입니다. 누구나 벌었다는 얘기가 없는데 무슨 버블입니까? 그 얘기는 아직 누구나 벌었다는 얘기가 나올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시장에는 악재 요소가 굉장히 많죠. 참 신기하게도 이럴 때는 그 악재가 악재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시점에 다가온다라고 본다면 지금만큼 좋은 시점도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괜히 늦게 들어갔다 후회하지 말고 조금 더 빨리 좀 진입하는 그런 지혜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기관이 적극성을 아직 보이지 않는 시점이라 상승 속도는 약간 의외로 느릴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은 지금 월말이잖아요. 그렇죠. 월말이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이 그 윈도우 드레싱을 보통은 언제 들어오냐면 전주 목금이나 네네. 이번 주 월화에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어요. 없었죠. 왜 안 들어왔을까요? 이게 이제 시장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데요. 이번에는 커들어버립니다. 커들어버리니까 사실 굉장히 큰 장이죠. 네. 그러면 거의 이달 말을 지난 오히려 월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월초쯤 돼서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온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기관들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주가 내려오면서 받친 게 기관이었고요. 그렇죠. 그 예. 기관들은 벌써 발을 담근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추진력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 외국인들이 더 높은 가격에 사입금 유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좀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은 기관들의 움직임이 곧 나타날 것이다 생각한다면 지금 뭐 약간 약하게 들어오지만 이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참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외로 달이 바뀌고 나서 3월 초 기관이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내줄 가능성도 생각보다 높게 점치셨습니다.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 얘기 더 하고 싶은데 김동생 비지사님 어쩔 수 없이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의 멘토입니다. 시장 왜 이리 잘 가노? 예, 기분 좋습니다. 제가 올해 신년 초에 말씀해 드렸잖아요. 올해 장 어떤 장이요? 상고하고, 그래서 고고장이라, 고고장. 1900포인트 왔을 때 뭐라고 말씀해 드렸습니까? 지 팔고, 논 팔고, 그냥 올인하자. 선물이든 레버리지든 막 질러라. 괜찮다. 한 달이 뒤면 활짝 웃는다 그랬죠? 네, 아직도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요. 조정이 살짝 나오더라도요, 강력한 장입니다. 지금 경제 지표를 보면 강력한 장이 나올 만한 건 아닌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제는 쉽니다. 경기 선행 지표가 8개월 동안에 한 달 빼고 다 올라갔어요. 이런 것도 5년 만에 찾아온 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트 보고, 저항이 있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항상 펀더멘탈과 시장의 신뢰 심리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세장은 계속 이어진다. 신난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중간중간 점검해서 강세장이 문제가 아니라 장 아무리 올라가면 뭐 하냐고요? 내가 가진 종목이 올라가야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항상 종목들을 짚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특징주 시간을 통해서 살만한 포인트 온 종목들 제가 매수하자 했던 걸 기억나시죠? 네이버라든지 S1 얼마나 잘 가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특징주 시간은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까지 왔느냐? 현대제철입니다. 아이고, 현대제철. 어저께 많이 떨어졌는데요. 오늘까지 또 떨어집니다. 현대제철을 가지고 계신 분 고민이 굉장히 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내용을 보면은요, 현대기아차에서 자동차용 강판 가격을 인하를 요청을 했어요. 현대제철한테만 한 것은 아니고요, 포스코한테도 요청을 했죠. 그래서 좀 내려달라. 톤당 자 조금만 내려도 해놓고 8에서 9만 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내려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아 도저히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오케이 검토하겠다. 왜냐하면 해외의 강판 가격하고 국내 강판 가격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인하를 좀 하겠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본다면 8, 9만 원은 조금 오버한 분위기고요.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선에서 일단 인하는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실적 악화가 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수급 동향 체크해보면은요,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하고요, 누가 먼저 때리나 이게 시합하는 것듯이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해요. 근데 사실 어제 작년 2분기부터는요, 연기금하고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도 흐름을 보여왔어요. 근데 더군다나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요, 연기금하고 기관에서 무려 116만 주 어마어마한 매도를 했는데 오늘까지 매도가 이어진다. 자, 그렇다면 수급이 순간적으로 붕괴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연기금 때리고 외국인 때리고 그럼 누가 산다는 거죠? 개인만 사고 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연기금과 기관과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기조 있는 매수세를 하는데 개인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냉현 쪽에 이 현대 하이스코어의 가장 먹거리를 가져갔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정말 좋아지겠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오히려 그 부분을 떼놓은 현대 하이스코어는 오히려 잘 가는 이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찰 포인트는요, 역시 톤당 6만원 인하 될 경우에 분기당 영업이익이 500억 원 정도 감소가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연 최대 2천억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3월부터가요, 이 철강 쪽이, 연령 강판 쪽에서는 성수기 진입돼요. 그리고 나서, 연령 가격 인상이 2월 달부터 되면 3월 달부터 이제 가격이 벌써 올라가서 측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커버가 가능하지 않겠나. 한 3만원 정도 톤당 가격 올라가거든요. 여튼요, 앞으로의 전망은요, 일단 기대치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 때문에 철강 제조 규모를 좀 줄여 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철강의 수급이 철강 자체의 수급이 좀 떨어지면서 가격 인상 가능성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하반기 되면은요, 항상 원재료 가격도 하락해요. 이 부분은 역시 우리가 앞에 1분기, 2분기 영업이 굉장히 많이 깎아먹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3, 4분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 여기 인하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 떨어진 부분을 메꿔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요. 오히려 이제 1분기, 2분기에 이 가격, 강판 가격 인하에 따른 뭐 영업이 축소는 분명히 발생하지만 하반기 쪽에서는 그 부분을 메꿔갈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당분간 현재의 어떤 그 1분기, 2분기, 그리고 3분기, 4분기 가격이 원재료가 떨어지는지 확인해 봐야 되죠. 그리고 중국이 철강 제조 규모를 줄일 건지도 아직은 확인해야 됩니다. 아직은 불확실성하이기 때문에 역시 목표가 및 당분간은 적정 주가의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주식 냉철하게 한번 우리 판단해 봅시다. 내가 산 가격이 얼마인데, 나는 살려고 하는데, 이런 거 다 차지해 두고요. 얼마에 샀든지 잊어버리고, 지금 장은요, 굉장히 큰 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손해를 나는 20%, 30% 봤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는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는 자꾸 가지시면 안 돼요. 주식이 내 자식처럼 막 좋은 점만 찾아가서 보려고 하다가 사실은 물리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모기, 주식, 개, 세 개는 절대 물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올 준비하시고 그럼 가격을 제시해 드릴게요. 나머지 밸류밴드 한번 보실까요? 자, 밴드에 지금 하단을 뚫어내고 내려가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량 축소해야 되는데, 일단 기술적 반등은 나올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어느 가격에서 나올 거냐? 저는 한 65,000원 선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65,000원 선에서 반등이 나오면 75,000원까지 단기적인 일단 빠져나오기 위한 의도적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75,000원 근접하게 되면 일단 다 팝시다. 팔고요.
새 종목으로 새로 출발하자고요. 지금 시장에 우리가 손해본 걸 자꾸 뒤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앞만 보고 간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희망을, 만약에 지금 손해보고 있더라도 반드시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정 모르겠다. 3시 10분 장 끝나면 제가 또 온라인 무료 방송 하잖아요.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또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선물시장 전략 수정사항이 발생할 것 같아서 급하게 SM 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불러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전장 황금라인은 애저녁에 넘었고 257대까지 안착을 해 있습니다. 외국인들 마이너스 1000계약에서 지금 선물 2000계약 육박하게 사고 있고 현대차가 바짝 힘을 내는 상황이거든요. 오전장에서 말씀하신 부분 수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전에 계셨는데 오후까지 또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자, 결국은 좀 즐겨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오전에 이제 하방 쪽으로 열렸던 포지션이 갑작스럽게 이 외국인과 기관계 쪽의 스위칭보다는요, 지금 신규적으로 자금들이 계속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양쪽 시장 쪽으로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신규 자금이 있고, 기존의 누적 포지션들은 또 하방 베팅 자금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 신규 자금 쪽에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수급 주체들이 삼성전자와 그리고 현대기아차를 필두로 해서 선물시장까지 장악을 하면서 위쪽으로 베팅을 좀 시작됐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시장의 변동치는요, 바로 개인들의 변동이 매도가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스위칭 전환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현선물 동반 외국인 매수 확대로 상승 전환이 되었고,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도 포지션을 잡습니다. 여기 금융투자 창구 쪽에 매도 포지션 잡는 거 너무 걱정을 하지 말자. 이것이 이제 추가 반등의 상단을 아주 강한 양봉을 못 만들어내는 정도의 좀 저항대 부분이다라고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콜옵션 추이, 그러다 보니까 상방 베팅 쪽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거의 다 지금 빠져나가는 흔적들이 있겠고요. 하지만 시장이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역시 풋옵션 쪽으로 추이가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의 거래가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특징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베이시스 상황, 오늘 베이시스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금요일장의 베이시스 평균과 그리고 다음 주 초의 평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차익 쪽에서 매도 압박하되지만 비차익 쪽에서 동반해서 바스켓 쪽으로 종목군들을 모두 다 끌어올려주고 있다라는 관점이라면 여전히 바닥권에서 스위칭 나오면서 시장의 전환점은 추세 매수 전환 쪽으로 잡혔다. 그래서 저 주쌤 역시도 오전장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완벽하게 저희 가족분들과는 스위칭으로 변경을 해서 매수로 끌고 전환을 시켰는데요. 매도 수익 이후에 매수로 끌고 왔는데요.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 확대해서 집중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중요한 포인트, 아침에 말씀드렸던 요 부분의 중요 자리가 중요하다. 포인트상 저항대가 먼저 더 내려오고 있었죠. 방송이 끝나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 256.10 기준에 바로 올라타는 형태가 발생이 됐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께서는 매수 타이밍으로 전환 스위칭을 하셨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선 중요 자리 모두 다 계속 올라타고 있다라는 시점이거든요.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현재 기준점에서 매도는 조금 조심하자. 어제처럼 다시 이렇게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점에서, 왜냐하면 시장에 지금 자금이 쏟아지는 것 대비해서 미결제 추이가 상당히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이제는 폭풍 전야로 좀 들어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관점이라면 5호점 황금 라인은요 257.00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냐면 이 00을 훼손하지 않는 한 매수 관점 쪽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매도로 그냥 어제처럼 툭 하고 부러질 것이다라는 예측 매매는 못하게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현물이 주식이 너무 강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에 베팅하는 신규 자금이 늘고 있는 지금 매도에 베팅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오후장 황금라인은 257.00으로 수정해 주셨습니다. 주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멘토입니다. 네, 시장이 오늘 갑자기 또 강하게 돌아서주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시황에서 1972포인트 상황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요, 529.5포인트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자, 얼마나 더 갈까요? 외인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좀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긴 한데요. 확실하게 이게 진짜 가는 건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죠? 바로 3월 초에도 동시만기도 같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도 좀 염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염려스럽다는 거 항상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정리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현금 확보한다고 해서 안 좋을 거 없잖아요. 어차피 정리했는데 수익은 많이 난 상태입니다. 왜죠? 이지바이오 때문이죠. 좀 이따 말씀드려볼게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상담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문자 주시면요, 바로바로 즉각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 100점주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5가지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급이 좋은 종목들로 뽑아왔는데요. 자, 현대차, LG화학, KB금융, SK하이닉스, 호텔신라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 지금 오늘장 딱 보니까요, 코스닥은 하나도 안 보이네요. 네, 코스피 쪽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저한테 딱 눈에 들어왔겠죠? 자, 살펴봐 드릴게요. 자, 먼저 현대차입니다. 제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현대차, 기아차.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기아차 좀 보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말씀드렸고, 현대차가 지금 이 차트에서 볼게요. 이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 돌파할 때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한두 번 더 돌파할 때는요. 내일 한 번 더 나와준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래도 차트상의 분위기를 볼 때는요, 기아차가 조금 더 라인상으로 이쁘기 때문에 제가 기아차를 봐라, 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까요?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해요. 너무 장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요, 한 5%에서 10% 내외로만 보시고, 한 5%면 좋겠네요. 5%만 보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승 초기 단계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인식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 종목입니다. 자,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이 오늘 또 오릅니다. 어제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오늘 또 오릅니다. 왜 오를까요? 수급이 도와주니까 오르는 겁니다. 자, 최근의 수급 좀 볼게요. 최근의 수급 보자면요, 크게 좋은 수급은 아니었습니다. 자, 보자면 그래도 외인들이 좀 매수를 들어왔다고요? 그닥 그렇게 좋은 수급은 아니었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수급이죠. 뭐죠? 개인만 사주는 거. 그냥 개인만 벌떼처럼 달려드는 수급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수급을 보니까요, 잠정치입니다. 지금 끝난 거 아니에요. 잠정치예요. 잠정치를 보니까 외인들이 108억 원치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들이 23억 원치 매수를 해줍니다. 많은 물량을 지금 양매수를 해주면서 종목을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만약에 수급 자체가 내일 한 번 더 들어와 버리면 무슨 패턴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적삼병 패턴이 되겠죠. 차트상의 흐름으로는요. 그러면 W자 패턴 나와주면서, 보통 이렇게 적삼병 패턴 나와주면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죠? 전 고점 뚫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그래도 이 포인트가 잡히네요. 27만원 포인트. 그럼 얼마? 한 3-4%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대가 잡힙니다. 그래서 조금은 단기적으로 노실 분들, 나쁘지 않은 종목이기에, 또 수급이 갑자기 좋아지고 있기에 제가 오늘 들고 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종목입니다. 사실 은행주를 살려면요, KB금융이나 아니면은 기업은행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특히 기업은행을 최근에 정말 작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KB금융이 최근의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세요. 이 바닥부터 해서 이렇게 어느새 치고 올라갔습니다. 오늘 1.7% 급등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네요. 정말 장대 양봉이 나와줍니다. 작년부터 굉장히 좋았다가 많이 밀린 상태에서 주가가 2월부터 해서 다시 급등을 해주는 포인트 잡히고 있는데, 자, 수급 볼게요. 최근의 수급 보자면요, 오늘 빼고요, 외인들이 3일, 기관들이 며칠이죠? 한 8일인가요? 꾸준하게 양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들의 물량을 빼먹는 아주 예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수급 보니까 어떻게? 그런 데가 아니라 어머나 또 들어옵니다. 자, 오늘 외인들이요, 117억 들어와주고 있고요, 기관들이 13억 이상 강한 물량 같이 들어와 주네요. 또 어떻게? 양매수 며칠? 4일째 매수가 들어옵니다. 많은 물량이에요.
상승.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죠.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까요? 가능성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한 요 정도 포인트 아닐까요? 가봐야 4만원, 41,000원? 많이 못 갈 것 같아요. 그래도 뭐 3%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조금 접근하기에는요, 약간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 게, 기관들의 매수 물량 자체가 썩 많지는 않아요. 약간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걸립니다. 살 사람은 다 샀다는 거죠. 내일도 봐야 되긴 하는데요.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리스크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 종목입니다. 자, SK하이닉스입니다. 제가 SK하이닉스를 정말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39,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는 팔아라 말씀을 제가 한 달 내내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2월 초부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때 파신 분들은 일단 수익 실현하신 거고요. 오늘 다시 올라오는데 이거 사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돼요. 오늘은 일단 외인들이요,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면서 볼까요? 종목을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보세요. 외인들이 얼마 사고 있죠? 280억 이상. 아마 장 끝나고 나서 보면은 30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많은 물량 외인들이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줍니다. 자, 최근에 수급 볼게요. 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냥 매도. 투매성 물량을 보세요. 새파랗죠? 기관들 전부 다 팝니다. 자, 오늘 물량 아까 조금 들어왔어요. 많은 물량인가요? 아닙니다. 맛배기 물량, 좀 기관들은 다 털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 물량이 더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서요, 39,000에서 4만원 정도까지는요, 저는 매도, 일단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매도해야 된다 판단이 됩니다. 다시 언제 잡을까요? 60일선 라인 터치하거나 다시 올라올 때 37,000원. 최고의 가격은 36,000원이긴 한데 37,000원 깨고 내려갈 때부터는 매수하기 좋은 가격일 것 같아요. 지금은요, 진짜 솔직히 따라가기에는요, 조금 리스크는 있어요. 외인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물량을 폭탄 투하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주의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호텔신라입니다. 자, 호텔신라 최근에 잠잠하다가 오늘 튀어 올라갑니다. 자, 한 달 동안 조용하던 이 친구가 갑자기 오늘 4% 이상 급등을 합니다. 자,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뭐 모멘텀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항상 종목은요 돈의 힘으로 올라갑니다. 돈의 힘으로. 뭐 호텔신라가 많은 물량 아니지만 그래도 매수세가 잘 잡혀주고, 최근의 추세에서 꾸준하게 기관들이 잘 모아가다가 오늘 좀 터트려주는 것 같네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서도 수급적인 부분이 외인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오늘 좀 양매수가 잡히기 때문에 크게 조금 상승 쪽으로 전환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이지 않나. 하지만 왠지 느낌에는 단기적인 흐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까지만 제가 5개 바로 말씀드려봤고요.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상담해드릴 건데요. 하나 벌써 해드릴게요. 먼저, 자, CS홀딩스입니다. 1458님, CS홀딩스 제가 상담해드릴게요. 매수가가 43,000원이세요. 비중은 좀 높으십니다. 60%. 기간 매수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종목, CS부터 볼까요? CS 주가를 보자면요, 진짜, 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됩니다. 시가총액 볼게요. CS 시가총액이요, 270억입니다. 자, CS 홀딩스 보겠습니다. 좀 더 낫죠? 500억 정도인데요. 실적으로 따져보자면요, 사실 굉장히 현재 구간 자체도 저평가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주가가 이렇게 지금 튀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시가총액이 500억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CS홀딩스 단기 순익 자체가 한 13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싸겠죠? 네, 퍼가 얼마 안 됩니다. 퍼 대충 5만 해도 더 가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수급 자체를 믿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500억이에요. 500억. 거래량 자체도 네, 이거 없어요. 하루 거래될 때가 어떤 데는 80주 거래, 80주 거래된 적이 있어요. 네. 80주입니다. 참담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많아야 뭐 2,000주, 3,000주 하다가, 갑자기 급등하는 날, 10만주, 6만주 터지더니 10만주 터지고, 어제 46,000주 터지고, 오늘 현재 19,000주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데, 이게 많은 건가요? 정말 거래량이 작죠?
오늘 뭐 수급이라 잡히는 게 있는지 살펴볼게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잡히는 건 없고요. 일단 최근에 수급, 이 투신권의 물량, 금융투자 쪽의 물량, 하지만 기타 법인적 물량은 깨끗하게 나가고 있다는 거. 좋은 수급은 아니에요. 그냥 함정일 수도 있는 그런 수급입니다. 근데 대신에 봐야 될 포인트는요. 적정 주가로 따지자면은 더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누가 끌어올려 줄지에 대한 여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애매한 종목입니다. 기다리신다면 기다려줘도 뭐라 할 종목은 아닙니다. 왜?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CS 안 사진 게 정말 다행인데 CS 홀딩스는요.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서 가져가셔도 될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여기다 한번 급등했다 빠졌던 흐름을 볼 때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물렸던 분들이 정리하는 건데 지금 실적 자체가 이 당시보다 실적이 훨씬 좋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튀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실적만 보고는 있어요. 대신 너무 욕심은 내지 마세요. 아셨죠? 쪽 제발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43,000원이신데요. 한 4만 잡아드릴게요. 42,000원만 깨고 내려가면요. 약간 리스크가 보이네요. 요 포인트인데 여기 깨고 내려가면은 네 조금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다시 올라갈 경우에는 여기 바로 고점이죠. 48,000원 이상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라고 제가 자세하게 좀 상담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149님, 네, 반갑습니다. 멜파스 봐드릴게요. 와우, 멜파스 오늘 이렇게 됐나요? 아까 제가 4%대 보고 있었는데, 지금 14%인가요?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무섭네요. 자, 매수가가 근데, 우리 1149님, 매수가가 2만원이세요. 2만원 회복이 될까요? 좀 봐드릴게요. 좀 높게 잡으셨죠? 그쵸? 멜파스가 왜 이렇게 빠졌죠? 왜 이렇게 밀렸죠? 왜 이렇게 밀렸죠? 그 벤더 탈락 부분.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줘 해야 되는데 너 됐어. 이거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물량을 제대로 못 찍어내버리니까 실적 부분에서 계속 좀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는 좋은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얼마나 더 갈지에 대한 여부는 좀 판단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멜파스 같은 경우가 바닥 라인에 대한 인식으로 갔던 그런 포인트가 잡힌다면 이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게임뷰, 컴투스 이런 거죠. 게임주 있잖아요. 게임주. 컴투스만 볼게요. 정말 이 끝도 없이 내려갔던 종목입니다. 멜파스랑 거의 비슷한 차트 흐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악재랑 악재 다 터졌습니다. 다 터졌어요. 예, 빠질 것도 없어요. 멜파스도 같은 흐름인 것 같아요. 빠질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치고 올라가는 포인트, 요런 포인트가 나와주지 않나라는 판단이고, 상승적으로 전환이 된다면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너무 잘 가져서 좀 단기적인 매도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 드는데, 이평선 다 뚫고 올라갑니다. 다 뚫고 올라갔어요. 120일까지 가게 뚫고 올라갑니다. 오늘 누가 사주나요? 좀 볼게요. 멜파스. 뭐 있나요? 모르겠지만, 외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와 주네요. 상한가인가요? 현재가 볼까요? 네, 상한가. 잠겨있습니다. 동시효과 잠겨있는 상황입니다. 더 갈까요? 더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약간 좀 주의는 필요한데 사실 1149님을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지금 몇 퍼센트죠? 50%죠. 대충? 그럼 지금부터 2배가 올라야 돼요. 90% 올라야지 본전입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으세요. 그렇죠? 더 이상은 안 빠질 겁니다. 왜? 바닥이니까. 바닥에서 점점 높아지는 포인트가 잡히니까. 기다려볼게요. 좋은 소식이 분명 올해는 있을 겁니다. 아셨죠?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후성, 로만손, LG전 굉장히 많은데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제가 분명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주를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추천주 말고요. 죄송합니다. 추천주 말고요. 종목을 좀 후드려 치겠습니다, 오늘. 네. 저는 시장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오늘 4개 뺍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바이오 목표가 5,400원 갔기 때문에 수익 실현합니다. 12% 수익이고요. 그 다음 금호석유 마이너스 1%인데요. 전량 매도합니다. 그리고 로엔 마이너스 2.4%인데요. 역시나 전량 매도하고요. 빅솔런 역시나 마이너스 2%대인데요. 전량 매도 처리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다 합쳐버리면 7%인데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요. 시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시장 저는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대공황 얘기 2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현금 확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중을 제가 종목을
압축하겠습니다. 확실히 압축해서 가져가고요. 뭐 최근에 빅솔론이나 당원지 사신 분들 있잖아요. 그것만 사신 분들 안타깝지만 제가 다른 걸로 수익 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아셨죠? 네, 제가 또 금요일날 공개 방송 할 거니까요. 그때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추천주는요. 이거 바로 말씀드릴게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 특징은 다 수급 좋은 거 다 알고 계시니까요. 바로 그냥 제가 매수가를 잡아드릴게요. 자, 매수가는요. 13만 5천원에서 13만 7,500원 라인으로 제가 밴드로 잡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4만 5천원까지 옵니다. 손절가는요. 13만원으로 역시나 짧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내일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SK이노베이션까지 말씀드려봤고요. 내일 오전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의 나흘 연속 사자, 그리고 연기금 중심으로 오늘 기관이 사주네요. 동반 매수세가 나오면서 1970까지 회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니까 달러원이 급락하는 것도 특징이네요. 1065원도 깨져 있는데요. 섹터별로는 자동차와 부품주까지 일제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멜파스가 상한가에 들어갈 정도로 터치 패널 관련 종목들도 들썩이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중국이 5거래만 해도 반등을 못하네요.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마칩니다. 고맙습니다.